자, 안녕하십니까.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3학년 국제비즈니스과 학생들 세무일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세무일반 1단원, 큰 대 1단원 세무일반의 기초 단원 중에서 두 번째 조세의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차례를 좀 꼭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세무일반의 기초 1단원 중에서 두 번째 세법 체계와 과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앞에 2시간 동안은 조세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이제 큰 1단원의 작은 소단원, 큰 1단원 세무일반의 기초의 작은 소단원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과 과세 요건 및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그 납세 의무화의 성립 확정 소멸,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등교 계약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과세 요건 및 항목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온라인 계약 상황이라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듣기 되게 힘들고 뻐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 타임 한 타임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자리에 일어서서 뭐 체조를 한다던가, 뭐 손을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고개를 좌우로 좀 흔들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체조를 통해서 좀 몸을 풀어줄 수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항상 방역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첫 단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세법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세법의 기본 원칙, 과세 요건 및 항목.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은 제가 등교 계약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 그리고 연습 문제를 좀 여러분들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요약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 절차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다 있으시죠? 교과서 있으셔야 됩니다. 꼭 교과서 갖고 오세요. 자, 교과서의 14페이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릿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포인트. 자릿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릿세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또는 TV에 보면은, 여러분들 해운대나 이렇게 큰 해수욕장에 보면은, 이렇게 파라솔 꽂아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자릿세를 달라고 하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릿세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자릿세는 여러분들 세금으로 볼 수가 없죠. 자, 세금은 강제로 거둘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조세 법정주의,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법률로 지정한 한 항목 내에서 여러분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받는 자릿세, 뒤에 세라는 말이 붙지만은 절대 세금이 아니라는 거. 자,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국민의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지켜내야 될 의무를 아시죠? 그 중에 납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국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세금으로서 우리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일단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세금을 거둘 때 있어서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하셨으면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자, 여러분들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조세 법률주의란, 자, 여기 줄 칩니다. 자,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원칙. 자, 똑같이 나오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률이죠. 예, 법률에 의해서만 여러분들 조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임의의 단체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은 여러분들 정당한 세금이 아니죠. 갈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8조와 59조에도 여러분들 온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고, 이 세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기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 첫 번째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여러분들 네. 자,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자, 일단 과세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법정주의인지 뭔지 알겠죠. 법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법에서 정한다고 합니까? 과세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세요건이 뭘까요?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과세요건 줄을 치시고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입니다. 암기하세요. 줄 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과세 요건 법정주의, 즉 과세 요건이 뭡니까?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과세 요건에 대해서 뒤쪽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해야지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세요건 암기하세요. 자, 두 번째 과세요건 명확주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세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도록 하며 오직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도록 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줄을 치시고요. 어차피 과세요건 뒤쪽에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들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급 과세의 금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급이라는 말이 어렵죠? 예, 소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어떠한 것이 정해지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전부 적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이 오늘 정해졌습니다. 오늘 어떤 법이 정해졌냐면은, 현재 이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어떤 기준안이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전에 담배를 핀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전부 다 벌금을 물려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학급에서 여러분들, 이거 법률하고는 법적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습니다. 어제까지는 8시 반까지 학교에 왔지만은 오늘부터는 8시까지 학교에 오는 사람들에게 지각비를 걷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날, 그 이전에도 8시 반까지 왔던 학생들에게 지각비를 소급해서 거둘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일단 제목에 줄 치시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조세법의 엄격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등교계약 이후에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리 해석이나 유추 해석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세 평등주의. 이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줄을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조세 평등주의라고 한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담세력에 따라서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법의 해석 적용에 의해서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조세 평등주의라고 한다는 것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냐면은, 세금을 소득에 따라서 세금 액수를 똑같이 낸다는 것은 분명히 불리하죠. 평등하기 때문에 세금 액수를 똑같이 거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과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10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면은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은 사실상 굉장히 적은 돈이죠. 하지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이라는 것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액수가 똑같다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공평한 것이 아니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 평등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 자, 경제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확한 조세 평등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여러분들 진정 평등한 진정 확실한 조세 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적게 버는 사람하고 똑같은 액수의 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소득에 따라서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과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의 경우도 재산세의 경우도 전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조세 평등주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 신의 성실의 원칙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세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여러분들 세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과세 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세금 신고를 소득세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와 여러분들 법인세와 같은 이런 세금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내가 낼 세금 액수가 얼마다라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죠.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탈세를 위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이 낼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과세 관청이나 세무직원 이런 사람들은 신의와 성실에 따라서 과세권을 행사해야 되지 마구 과세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신의와 성실에 맞게 정직하게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조세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세법률주의 중에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있었죠. 그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합니다. 과세요건은 아까 줄치로 한 대로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네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 자, 여러분들 교과서 16페이지에 표 나와 있는데 줄치세요.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자 줄칩니다.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국민 모두가 해당 되겠죠. 그래서 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자, 과세권자와 함께 조세채권 채무관계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 물건이 있습니다. 과세 물건. 자,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소득.
재산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이 어떤 것이 있니? 그리고 뭐 자동차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니? 자동차, 소득, 그리고 뭐 재산, 이렇게 어떤 물건, 즉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과 소득과 재산처럼 물건을 이야기할 때 과세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자, 과세 표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과세 표준에 곱하여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로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의 소득에서 뭐 10만 원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은 9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세율을 곱할 수 있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액수를 말하는 것이 과세 표준이죠. 과세 물건은 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 예를 들어서 재산, 이런 것들을 실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과세 표준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세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파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의 과세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공시지가라고 말할 수 있는 4억 원, 3억 원 이렇게 액수를 말해야지만 그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좀 치시기 바랍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죠. 액수는 과세 표준. 자, 세율은 네가 정해진 과세 표준의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자, 과세 물건이라고 말하면은 아파트,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산세의 과세 물건이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3억,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과세 물건이 되면은 3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3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 10%, 이 비율은 세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내야 되는 세금은 여러분들 3천만 원이죠. 물론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글씨가 좀 많이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우스로 쓰는 글씨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요것은 과세 물건 3억, 구체적인 가액이죠. 요거는 과세 표준, 그리고 10%는 과세 세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3천만 원이다 그런 것은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세액,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때 또 여러분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역이 드시고 건강관리 코로나19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